안녕하세요. YD 퍼포먼스 인지행동치료연구소입니다. 요즘 여러 방송 매체를 통해 ADHD에 대한 정보들을 손쉽게 접하게 되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아 청소년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많은 분들이 나도 혹시 ADHD가 아닌지 검사를 하기 위해 병원에 찾아오십니다. ADHD 진단을 받게 되고 치료가 필요한 상황임을 알게 되었을 때 많은 분들이 약물 치료 이외에 다른 방법은 없는지 여쭤보십니다. 오늘은 ADHD의 비약물 치료인 인지행동 치료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ADHD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DHD의 증상은 크게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충동성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주의력 결핍은 집중력이 떨어지는 모습으로 나타나며 외부 자극에 쉽게 산만해집니다. 물건을 자주 잃어버리고 해야 할 일을 잊어버리거나 일을 정해진 기간에 잘 끝마치지 못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과잉행동은 시기에 따라 다른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소화기에는 교실이나 진료실에서 가만히 있지 못하고 돌아다니거나 쉴 새 없이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청소년, 성인을 거치면서 어느 정도 통제력을 가지게 되면 안절부절 못함, 발 까딱거리기, 자세 수시로 바꾸기, 말 많이 하기 등 다소 약화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충동성은 결과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순간적인 욕구에 충실하는 모습의 결과입니다. 대화 중에 상대 말이 끝나지 않았음에도 끼어들거나 관심사가 수시로 바뀌거나 기다리거나 줄 서는 것을 힘들어하는 등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ADHD는 주로 아동기에 발병하여 제대로 치료받지 않으면 청소년기, 성인기에도 기능장애가 지속되는 질환입니다. ADHD의 유병률은 초등학생의 경우 3에서 8%, 치료받지 않으면 3분의 2는 성인까지 지속이 된다고 하고 성인의 ADHD는 현재 3에서 5% 정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런 증상들은 소화기, 청소년기, 성인기를 거치면서 변화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과잉행동과 충동성은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지 않는다 하여도 다소 줄어들 수 있지만 주의력 저하는 치료를 받지 않으면 성인까지 꾸준히 지속될 수 있습니다. ADHD의 원인에는 크게 유전적인 요인, 환경적 요인, 신경생물학적 요인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중 신경생물학적 요인은 도파민, 노르에피네프린의 불균형이 원인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약물 치료의 근거가 됩니다. ADHD의 치료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심리교육이 중요한데 ADHD에 대한 여러가지 정보들을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들까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어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치료인 약물 치료는 각성제나 비각성제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 혹은 서로 병용하여 치료하게 됩니다. 그 외에 이제 비약물 치료로 인지행동 치료가 있습니다. 약물 치료를 가장 우선으로 접근하지만 약을 복용한다고 해서 ADHD의 모든 증상이 전부 깔끔하게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약물 치료로 핵심 증상인 주의력 저하나 과잉행동, 충동성이 호전되긴 하지만 일부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약물 치료에 효과가 있긴 하지만 부작용 때문에 충분히 증량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인지행동 치료가 ADHD의 핵심 증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ADHD의 핵심 증상들로 인해 2차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를 인지행동적 접근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집중력 저하, 과활동성, 충동성 등의 핵심 증상들이 유년 시절부터 지속될 시 청소년 성인기를 거치는 동안 학업, 취직의 어려움, 학교 및 직장, 주변 지인들과의 관계 문제 등이 반복되면서 실패가 반복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복되는 실패는 우리의 생각, 감정, 행동, 신체 반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생각은
스스로 부정적 평가를 계속하게 만들며 이런 경우 우울감, 불안감, 자존감 저하, 좌절감, 분노 등을 느낄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제 신체 증상으로 불면이나 입맛 저하, 두근거림, 숨참 이런 증상들을 느낄 수 있을 것이고요. 행동적으로는 지속적인 회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도전적인 상황, 어떤 시험이라든지 아니면 구직 활동이라든지 그리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거나 기존 사람들과의 대인관계를 유지하는 그런 상황들에서 회피가 지속될 수 있습니다. 이런 누적된 부정적 경험으로 발생하는 증상들은 약물 치료만으로는 변화가 부족한 경우가 많으며 이런 경우에는 인지행동 치료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ADHD의 핵심 증상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약물 치료가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고 있습니다. 인지행동 치료는 약물 치료만으로 핵심 증상이 충분히 줄어들지 않을 때 핵심 증상으로 인한 2차적 문제들이 청소년, 성인기에 거쳐 나타날 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ADHD에서 활용되는 인지행동 치료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